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관세 부과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고객시장위원회 FOMC 위원은 관세 정책으로 미국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고, 글로벌 투자은행의 미국 증시 전망치 하향 조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 이사회 소속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일시적일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지난주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는데요. 무살렘 총재의 발언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무살렘 총재는 관세로 인한 일회성 가격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2차 효과를 언급했는데요. 관세의 그림자가 인플레이션을 길게 자극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무살렘 총재는 지난주 연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지지했는데, 노동시장이 건강하고 관세의 2차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제 하에서 금리를 더 오랫동안 완만하게 제한적으로 유지하거나 더 제한적인 정책 입장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한 건데요. 물론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인플레가 안정되거나 완화된다면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오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무살렘 총재는 그러면서 연준 직원들의 연구를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0%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1.2%포인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관세 효과는 0.5%포인트지만 간접 관세 효과, 아까 말씀드린 2차 효과는 0.7%포인트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도 비슷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서로 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어서 연준이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올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두세 차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관세로 인한 효과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돈 쓰기를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신뢰도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무살렘 총재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일회성 이벤트는 아닐 것이라는 쪽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날 장마감 시간 기준 연준이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25bp 이상 인하할 확률을 68.8%로 전일 대비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연내에 2차례 이상 인하 가능성은 81.2%, 3차례 이상 내릴 가능성은 49.6%로 반영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관세 정책에 미국 증시가 가라앉으면서 전망치를 낮추는 IB들도 늘고 있는데요. 방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클레이즈의 베뉴 크리슈나가 이끄는 주식전략팀은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 주가를 종전 6,600에서 5,900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연말 S&P 500 지수가 지난해 말의 종가 기준 5,881 수준에 머무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골드만삭스와 야데니 리서치, RBC 등의 주요 IB와 리서치 전문 업체들이 미국 증시 전망을 줄줄이 낮춘 바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전망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는 유지하되 추가 확대는 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5% 수준일 것을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바클레이즈는 관세 충격이 심화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S&P 500 지수가 무려 4,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CFRA 리서치 최고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 관련 크고 작은 정보를 던질 때마다 시장은 환호하거나 실망한다며 자동차 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기 방어 섹터에 있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업종이 선두권으로 올라섰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 27억 달러, 0.9% 증가한 2,89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1%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투자사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공동 설립자 겸 분석가 폴 히키는 최근 나온 소프트 데이터, 심리지수 등 간접 추론된 데이터만 보면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에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하드 데이터, 정량화된 가능한 실물 지표에서는 소프트 데이터와 같은 악화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최근 발표된 대부분의 실물 지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을 상회했다며 기분이 찜찜한 것이 반드시 실제 나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 파트너는 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관련될 때 더욱 그렇다라며 자동차는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미국 경제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이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연성 발언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HSBC는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인 CNBC에 따르면 HSBC의 수석 전략가인 맥스 캐트너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일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4월 2일 이후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자산은 단기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상호관세에서 다수 국가가 일단 포함되지 않거나 해당 국가보다 관세율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오늘 자동차 관련 관세를 기습 발표하면서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상호관세 부과 때 일부 국가나 부분이 면제될 수 있냐 아니면 완전히 상호적이냐는 질문에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며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고도 말했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도 오늘 자동차 관세 기습 발표로 인해서 완전히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HSBC는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일부 국가의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 수준에 대한 의문이 가게와 기업에 대한 신뢰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가 악화하고 물가 전망치가 상승했으며 고용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사이에 유럽 증시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HSBC의 캐트너는 미국보다 유럽 시장을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유로존과 신흥국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